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정유빈입니다. 지난 3월 알파고와 이세돌 선수가 세기의 대결을 펼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후에 골프, 검술, 피아노 연주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과 인간의 대결이 펼쳐지면서요. 로봇이 인간을 뛰어넘는 시대를 다룬 SF 소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로봇이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는 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첨단 미래 산업의 핵심. 멈출 줄 모르는 로봇 기술의 눈부신 발전. 인간과 닮은, 때로는 인간을 능가하는 로봇 전성 시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거대한 발전 가능성. 미래 로봇 산업의 인재를 양성한다. 로봇 공학과.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바로 로봇공학과입니다. 우선 대학 입시 전문가이자 EBS 진로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윤윤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과에 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윤유구입니다. 정유빈 선생님 혹시 로봇 좋아하시나요? 저 로봇에는 크게 그래도 여자라서 네. 제 인생 로봇은 로버트 태권브이? 요 정도의 세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만화는 피구왕 통키밖에 안 봤습니다.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요, 사실 로봇공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봤는데요. 로봇공학과 어떤 학과인지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에 의해서 프로그램된 뒤에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동작하는 기계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프라하의 차베크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쓴 소설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체코어로 로보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로보타라는 단어가 뭐 강제노동, 힘든 일, 노예 이런 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거기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로봇공학과는요, 로봇에 관한 기술인 로봇 설계, 그리고 로봇 구조, 로봇 제어, 그리고 지능 뿐만 아니라 로봇 운영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는 공학도를 양성하는 학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 그리고 컴퓨터공학, 그리고 요즘에는 생체공학까지 해서요, 다양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공학들이 융합되어져 있는 공학도를 로봇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로봇 어원이 노동, 노예에서 나왔다니 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네네. 놀랍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눈부신 발전으로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로봇이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그냥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삼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로봇공학과는 어떤 학과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 설립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학 계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계공학, 특히 그 중에서도 기전공학이라고 하는데, 이 기전공학의 세부학과, 응용학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기계공학부의 로봇공학 전공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그 이름처럼 다양한 기계 중에서도 특히나 로봇에 네.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학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과는 어떤 학과들이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로봇이라고 하는 단어를 학과명에 사용하고 있는 학과들이 이제 기계공학부 로봇공학 전공, 기계공학의 로봇공학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로봇 설계공학, 혹은 기계로봇 에너지공학 같이 전국에서 10개 정도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요. 대학원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제어로봇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시스템, 혹은 기계설계 로봇, 요즘에는 지능형 로봇 같이 전국에서 14개 정도의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로봇공학과 가장 유사한 형태, 가장 유사한 커리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메카트로닉스 학과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나 여러 유사한 학과들과는 다른 로봇공학과만의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기계공학의 응용 파트다, 응용 분야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 분야들이 나누어져 있겠지만 메카트로닉스 학과하고 로봇공학과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메카트로닉스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로봇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전을 한 학과의 형태이고요. 로봇공학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산업용 로봇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공지능, 전기전자공학까지 결합시켜서 인공지능까지 결합시키고 강조해서 로봇공학과가 특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로봇공학과에 집중을 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로봇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교육용, 의무용, 국방용 뿐만 아니라 탐사용, 오락용, 이런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산업이 점점 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공학과의 중요성이 사실 아주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한 예로 본다면 요 근래에 집집마다 이렇게 사고 있는 로봇 청소기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이 분야가 얼마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로봇의 시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분야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사례도 엄청 많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야를 말씀을 드린다면 외골병용 로봇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야의 발전이 정말 눈부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우리나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였는데, 그 로봇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이 얼마만큼 발전할 것이다라는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로봇에 탑승하거나 혹은 로봇을 착용함으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들을 발휘하고 일들을 해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노약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이 산업 분야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네, 저도 사실 이 웨어러블 로봇에 관련된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잘 걷지 못했던 분이 웨어러블 로봇을 딱 이렇게 착용을 하고 뭔가 그 의자에서 딱 일어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감동이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의 산업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편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갈수록 그 영역이 확대되고 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지고 있는 이 로봇 산업.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양성이 정말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로봇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이 미래의 로봇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학생들 만나보시죠. 로봇공학과는 애벌레다. 로봇공학이라는 학문이 아직 발전하는 단계다 보니까 선배분들이나 후배나 동기들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멋진 나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로봇공학은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충분히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마법 같은 로봇을 저도 만들고 싶습니다. 로봇공학과는 늪이다. 너무 어려워서 발을 빼버릴까 하다가도 또 배우면 재밌어서 발을 담그면 그게 또 어려워서 발을 뺄 수가 없고, 그런 뭔가 악순환과 좋은 선순환이 반복되는 늪인 것 같아요. 로봇들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 로봇공학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양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로봇 제어 실험 수업이 한창인 한실습실. 작동되는 로봇의 동작과 교수님의 강의를 조금이라도 놓칠세라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계 장치를 어떻게 내 맘대로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내 맘대로 움직이는 방법을 우리는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어하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로봇을 내 맘대로 움직이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로봇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융합 그 자체입니다. 이를테면은 기계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어야 되겠고, 또 컴퓨터 사이언스 있어야 되겠고, 또 전기전자, 또는 심지어는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정말 융합적인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로봇공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공학과는 기존 개별학과에서 각각 배웠던 기계공학, 전기,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을 기초로 통합 교과 과정을 도입해 종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향후 복합적 역량을 갖춘 시스템 엔지니어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주변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로봇공학과 관련된 실무 위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저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공부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 공부한 거를 적용해 볼 수 있게 실습 같은 것도 해보고 우리가 직접 뭔가 손으로 해보는 걸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현재도 로봇은 많이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는 로봇 청소기부터 뭐 애완용 로봇 이런 것도 많고 또 어렵게는 뭐 웨어러블 로봇, 군사용, 재활용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저희 학과는 그런 거를 만들 때 필요한 기초가 되는 학문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곧 있을 로봇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로봇공학과 동아리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로봇들을 만들어보는 재미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네요. 하이맥은 저희 로봇공학과 1기 학생들이 로봇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로봇 관련 동아리인데요. 여기서는 로봇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 좀 배우고 싶은 분야나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제 가르쳐주고 배우는 동아리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대회 준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SOC라는 이제 휴머노이드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이제 휴머노이드 스스로 이제 맵을 보면서 장애물을 피해가는, 그래서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움직이는 대회 하나랑, 그리고 이제 변신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는 이제 로봇 대회 좀 2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움과 열정, 무한한 가능성이 담긴 로봇공학과 학생들의 꿈들이 이곳에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 꿈이 한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 있듯이 로봇도 한 대씩 놓는 게 제 꿈이거든요. 군인들이 이렇게 입고서 마음껏 하고 마음껏 뭐 움직일 수 있고 보조할 수 있고 그 신체 능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로봇은 보통 사람의 형태를 닮았잖아요. 근데 사람 말고도 뭐 벌이나 치타 아니면 뱀같이 각자의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모양을 가진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의 특성을 로봇에 적용시키면 좀 더 로봇을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거를 적용해서 이제 구조 환경이나 좀 험한 환경에서도 로봇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먼 미래가 되면 우리 곁에 어떤 로봇들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무한한 발전 가능성으로 더욱 매력적인 로봇공학 분야에서 장차 로봇과 사회, 인간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줄 로봇 전문가로 거듭날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봅니다.
네, 미래 로봇 전문가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로봇 전문가들의 어떤 섬세하고 되게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궁금증이 많이 남아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오늘도 역시 스튜디오로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봇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정진현이라고 합니다. 네,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목소리도 좋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진현 학생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로봇공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거든요. 진현 학생이 생각하는 로봇공학과 어떤 학과인가요? 사실 저희들이 배우고 또 느끼는 바로는 움직이는 모든 기계들은 전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설계하는 게 저희 학과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융합 시스템이라는 그 하나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큰 기계공학, 시스템공학, 그리고 컴퓨터공학 이 분야에서 로봇에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로 융합한 것이 로봇공학이고 이를 배우는 게 저희 로봇공학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공학에 관심이 큰 친구들에게 좀 맞는 학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로봇공학과에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나고 굉장히 늦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저희 학과를 와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역시 선생님께서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로봇에 대한 밝은 비전이겠죠. 그리고 미래에는 저희 이제 로봇이 인간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 시작을 로봇공학과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결심해서 이 학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가 앞으로 쭉 해나가야 될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전망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관련돼서요. 이 로봇 산업이 이제 시장이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로봇 산업 전체가 워낙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뭐 이 전망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올해 로봇 전문 컨벤션에서 소방관용 구조용 수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곧 2, 3년 내에 상용화되어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생활 전 영역에서 그런 산업이 점점 발달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간과 함께 일하는 이른바 협업 로봇 산업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고층 건물의 외벽을 뭐 도색한다든지 청소하는 것 같은 이런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구호용품을 배송하거나 혹은 뭐 산불을 감시한다든지 혹은 뭐 택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드론과 같이 높은 정밀성과 섬세함을 요구하는 작업에서 인간들이 인간들이 해가고 있었던 어떤 수작업의 영역을 로봇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로봇이 되는 그런 사회가 오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소방관용 구조용 수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더더욱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덧붙여서 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로봇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학자들이 이런 로봇 산업의 발전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의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육체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 근육을 개발하는 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요, 기계 두뇌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4차 산업혁명으로 분류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그 중요성이 막 느껴지는데요. 사실 기계두뇌인 인공지능의 힘은 최근에 인간과 로봇의 다양한 대결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됐었잖아요. 네네. 관련 산업, 로봇 산업이 커가면서 세계 각국이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아주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로봇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로봇을 활용해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첨단 제조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계획을 발표해서요, R&D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확보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통적으로 제조 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인간과 로봇의 협업 산업,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능형 로봇의 어떤 분야를 트렌드를 주도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요. 로봇 혁명이라고 하는 정책을 내세워서요.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와, 네. 이와 같은 미래 전망과 발전 가능성을 다 보고 우리 진현 학생이 이 학과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훌륭한 학생인데요. 네, 정말 대단한 친구네요. 네, 그렇다면은 진학 이후에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그 커리큘럼을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진현 친구처럼 로봇에 관심은 조금 있으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굉장히 기초적인 과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기초 필수 과목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물리학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그 모든 이제 로봇 공학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단계를 배우고요. 그다음 2, 3학년 때는 드디어 이제 로봇 공학의 뼈대가 되는 역학과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신호 처리 같은 과목들을 심도 있게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학년이 되고 나서는 3학년 때까지 배운 이제 기초 과목들을 토대로 좀 더 심화적으로 그리고 실무랑 좀 더 가깝게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하기 전에는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 때 이 1년이란 기간 동안 자기가 정말로 1학년 때서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던 로봇을 직접 팀을 꾸려가지고 만들 수 있는 좋은 이제 캡스톤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년별로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진현 학생의 목표와 고민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진현 학생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저를 포함한 제 동기 대부분들이 그 취업보다는 대학원 진학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봤을 때 제 동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고민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1, 2학년, 3, 4학년 때 배운 걸 기반으로 도대체 어떤 로봇을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미래에 어떤 로봇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해야 되나, 이게 가장 고민이 되죠. 그리고 또 목표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역시 굉장히 그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리더로서는 모든 거를 알아둬야지 더 리더로서 활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제 동기들은 최고의 목표가 이제 로봇에 관련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로봇의 치프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치프 엔지니어라고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멋지다고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학기도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진현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공부할 게 되게 많은 영역이에요. 공학 자체가 워낙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대학원 진학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원을 진학하고 나면 이제 국가기관이라든지 주요 기업의 로봇 연구소 진출을 해서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고등학교, 그 로봇 고등학교의 교사 혹은 로봇과 관련된 학과에서 교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게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로봇 개발 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좀 더 넓혀 본다면 다양한 요즘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용 로봇 이런 것들을 뭐 개발하는 로봇 개발 연구가 혹은 뭐 의료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일반 전자업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체 그리고 IT 관련 업체에서 메카트로닉스와 관련된 전공 뭐 분야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생산 자동화 설비라든지 그 생산 자동화 설비를 운영하는 전문가 이런 것처럼 다양한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려 있는 편이고요. 또 요즘에는 이 로봇 산업 자체가 발달하면서 국가 산업, 국책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로봇 정책과 관련돼서 행정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 사실 로봇이라고 해서 그냥 로봇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발전 나아갈 수가 있네요. 놀랍습니다. 역시나. 네. 그런데 제가 조금은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취업 대신에 대학원을 진학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고민이 되는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역시 다른 학과에 저희 친구들을 보면은 지금 저희 같이 이렇게 대학원을 생각하기보다는 열심히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졸업생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윤 선생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로봇공학이란 거를 정말 제대로 연구해 보고 싶다고 하면은 대학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연 학부생 이런 수준의 그 지식만을 가지고 내가 연구하고 싶은 로봇을 확실히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 계속 논문 공부도 해보고 논문도 써보고 이러면서 제 연구를 해보고 싶은 게 역시 가장 크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도 해결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욕심 많은 우리 진현 학생. 마지막으로 로봇공학과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뼈대가 되는 거는 역학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그 많이 배우시는 물리학에서 파생된 건데요. 그 기본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에 대한 이제 그것을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나는 물리에 자신 있다 이러면은 아마 학교에 들어오셔서도 역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봇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있다 하면은 로봇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학교들이 보면은 전공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알리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를 누리셔가지고 좀 더 로봇에 친해진 상태로 저희 학과에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적응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리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양한 로봇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진현 학생의 이야기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로봇 공학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게 맞아요. 공학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수학, 물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정말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로봇 공학과니까 기계, 특히 그 중에서도 로봇을 보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설렌다. 이런 학생이면 적성이 딱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건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봤던 학생이라면 정말 잘 어울릴 학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봤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학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진현 학생과 윤윤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로봇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로봇은 갈수록 그 역할이 커지고 또 이에 따라서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면서 미래사회에 인간이 설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로봇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의 몫이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역할들이 그에 따라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꾸려나갈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요,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다음 주에 더욱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